건강아! 건강아! 정신! 건강아! 웃음! 나는 몸신이다! 또 몸실을 하면서 네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크루분들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째 뭔가 변화가 느껴지는데 네. 다희 씨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그 몸신 쇼츠를 보면서 운동 따라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렇죠. 네. 밥은 4분. 하나. 와, 정수리에서 무릎까지 사선으로 일직선. 파워워킹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볍게 저는 너무 건강해졌는지 건강하게 살이 빠졌어요. 한 2kg, 3kg.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운동함으로써 빠졌습니다. 그래서 축구 실력이 더 늘었다고요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정말 건강해지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장난이에요. 네, 간단하게 토크 웜업을 해봤고요. 자 오늘도 새로운 닥터분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남수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영끌해서 몸신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닥터월카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몸신에 나와서 강호동님을 뵈니까 가문의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50대 중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대표인데 저처럼 건강한 몸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름 몸실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시나요? 네. 이분의 담당 주치의인 조지 니콜폴리스 박사는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왠지 뭐 담배를 많이 피셨을 것 같아서 예. 폐암. 창작을 많이 하시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심장마비 바로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요? 네. 변비 때문에 죽어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이 관장약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만성 변비를 앓고 있었고요. 실제 부검 시에는 약 20kg 가량의 엄청난 양의 대변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20kg? 어떻게 변이 몸에 그만큼 있어? 한국인 4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 변비가 위험한 건 실제 대장암 환자 7명 중 1명은 변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방치하거나 무심하게 생각해선 안 될 질병, 변비. 암을 부르는 변비를 잡아라. 이상 몸신 요정 다영이었습니다. 와, 오늘 되게 중요하다. 야 진짜 근데 변비가 암까지 부르는 걸까요? 변비가 흔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겨우 변비라고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변비는 분명한 질환입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정상 복부와 변비가 있는 복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 대장이고 예. 그 안에 공기로 차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변비 사진을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변이 가득 차 있는 사진입니다. 빈 공간이 없고. 와, 맞아요. 엄청 꽉 찼어.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변이 딱딱해져서 정상적으로 배변되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변비는 크게 1차성 변비랑 2차성 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변비는 장 운동 속도는 정상이지만 흔히 변비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동반되는 기능성 변비, 그리고 장 운동이 느린 서행성 변비, 그리고 골반 저근육과 항문 괄약근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변 장애형 변비를 말하고요. 2차성 변비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나 대사성 질환, 대장암, 결장염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변비를 말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변비 환자는 한 해 약 66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만성 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66만 명. 나 언제 쌌지? 기억이 안 나.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약 70%가 이 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은 면역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변비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여기서 발생한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막 굉장히 무섭게 암을 부르는 변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변이 암까지 부른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변비는 이제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로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대장암은 초기에는 뭐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좀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서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변의 변화입니다. 대장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막 제때제때 나가지 못하고 장에 오랫동안 쌓여있게 되면 각종 그 안에 있는 발암 물질이 대장 점막을 막 자극해가지고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장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내 이 대변이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막 찢어지는 듯한 배가 막 되는 그런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장폐색증이 될 수도 있고요. 변비가 너무 지속돼서 배변 시에 막 힘을 너무 세게 주거나 변비에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치질이나 치액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변비랑 혈관 질환이랑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복부 대동맥류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있어요.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요. 이게 몸속에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터지면요. 아무리 사실 빨리 조치를 한다 그래도 90%가 사망해요. 근데 이제 변비가 계속 있다 보면 계속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부 대동맥류가 진행되는 것을 좀 높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파열하는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복압을 계속 올리는 행위를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변비를 달고 살아가지고 특히 저는 그냥 신생아 때부터 잘 못 싸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내 주시기도 했고 뭐 지금도 저는 변비약 없으면 변을 잘 못 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변비약을 달고 사는. 네. 아니 저도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니까 그렇죠.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푸드 다이어트. 네, 그거를 했더니 거의 일주일 정도 안 나온 거예요. 일주일. 왜냐면 너무 작은 양을 먹으니까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제 선생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의사로서 처음 사회생활하는 시기가 이제 인턴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루에 진짜 수백 콜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약간 변이를 느꼈을 때 보통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이게 사실 변이 느꼈을 때 화장실을 못 가게 되면 장 내에서 수분이 다시 흡수가 되면서 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이제 변비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도 몰랐는데 한 2, 3일을 그렇게 화장실을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못 가고 있다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이제는 가야지 해서 바쁜 와중에 화장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 와중에도 계속 콜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답답한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힘을 너무 세게 준 거예요. 쾌변을 하고 딱 일어났는데 화장실 변기안이 뻘게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너무 찢어져서 힘 조절 못 해가지고. 힘을 너무 세게 준 거죠. 너무 세게 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비가 걸리면 진짜 화장실 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힘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근데 그 정도 닦아가면 쇠구슬 떨어지는 소리. 땡땅똥 땡따롱 근데 선생님 도대체 이 변비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변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 가장 많은 것으로는 수분이나 섬유질이 부족해서 변이 단단해서 변비가 오거나 장 운동 자체가 느려져서 변비가 오는 유형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뭐지? 바로 골반 근육의 기능 저하로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근육? 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분들에서 폐경 이후에 오는 골반 저근육, 흔히 말하는 골반 아래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약해지면서 직장이 직장 사이에 끼어든다거나 직장이 질 쪽으로 밀려난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변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병원비를 아끼고자 해서 주변에서 들은 이상한 치료법을 몸에 계속 실험을 해오다가 자기만의 악화되고, 노하우. 네, 맞아요.
증상을 악화시킨 뒤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변비 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 있다면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폐경 전인 저처럼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변비에 많이 걸리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호르몬 때문인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젊고 건강한 여성이 갑자기 변비 증상을 호소할 때는 혹시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해서 음식물을 너무 조금 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를 해서 식이섬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 중에 변비가 많게는 80%까지도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임신이 잘 유지되도록 자궁의 움직임도 좀 줄여주고 자궁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궁에만 작용하면 좋은데 우리의 소화 장기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운동이 느려져가지고 우리 장 운동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임신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 중반기부터는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철분제도 변비를 유발하는 대표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철분제. 너무 소식해도 이게 변비의 원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많이 먹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밀어대니까 저는 상상해서 솔직히 죄송한데 안 매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꼭 가세요? 저로서는 그냥 그렇게 변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삶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어떤 환자분들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예. 젊은 여자분이셨고 이분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변비 증상이 있어서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사다가 임의로 혼자 복용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 나이가 들면서 변비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하루에 한 20알까지 약을 먹어야 대변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셨어요. 내생이 생겨서 그런가? 네, 이미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는 장무력증이라고 해서 장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있거든요. 장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을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데. 그래서 이런 분이 진작 10대 때 증상이 있었을 때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결국에는 대장까지 자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환자분이 한 분 기억에 남고요. 또 재밌었던 케이스긴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변비 증상이 있으면 다양한 자세로 어떻게든 본인만의 자세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여러 시도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분은 변기에 앉아서 아예 양 다리를 들고 앞에 화장실 문에까지 다리를 이렇게 올려야만 대변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뭔지 알아요. 굉장히 제가 많은 자세를 봤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변기 위에서 흔들면 이렇게 변기 위에서 흔들면 얼마? 아니 인터넷에 자운동을 시키는구나. 기우세지는 거 아니에요? 똥 나오라고? 저희 연습생 때 좀 많이 써먹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 자세에 포함이 되나요? 진짜 이렇게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장 운동도 같이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거고 네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골반 근육이 눌리면서 어느 정도 그 골반 근육이랑 다략근이 자극이 되면서 대변을 보기에는 용이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괜찮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변 볼 때 저희에게 힘을 좀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있으니까 물론 있죠. 제가 이해가 편하실 수 있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요? 와. 희생정신.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치골 직장근이 직장을 당기면서 항문과 직장 사이의 각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데 배변을 볼 때는 치골 직장근이 이완되면서 그 배변시 그림처럼 거의 일자에 가까운 각도가 돼야지 배변이 용이해집니다. 배변이 좋으려면 바닥에 이런 발판 같은 것을 놓고 앉아서 애기 의자 같은 거. 네, 이렇게 얹어서 약간 허리를 숙여서 쭈그리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저 각도가 더 꺾이기 때문에 배변이 어렵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자세, 이렇게 있어야지 그 항문 직장각이 일자에 가깝게 펴지기 때문에 대변을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 이렇게. 만약에 발판을 당장 구하기가 어렵다면 예. 무릎을 벌리고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배꼽을 앞으로 약간 내민 자세도 좋습니다. 자세들이 다 똑같아. 그게 뭔가 몸이 알고 있어. 이게 만약에 발 받침이 없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처럼 엉덩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골반 근육에 과도하게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좋진 않고요. 예. 내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양변기에서 이런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변비. 그러면 우리 그 헐크생이 네. 한의학에서는 이 변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변비라는 단어를 보면 대변이 비하다는 게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변이 쑥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갇혀서 비밀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대변이 비밀스럽게 그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몰랐어. 네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크게 다양한 그 변비에 대한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한 변을 보는데 딱딱하신 분들 계세요. 변비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열비라 그래서 또는 실비 그래서 좀 열이 많아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손발이 차고 속이 좀 냉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해서 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몸이 너무 퇴약하거나 차신 분들이 생긴 거 허비 또는 냉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이만큼 상황에 따라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변비약을 너무 과하게 먹다 보면 장이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게 본인이 변비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변비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이제 몇 번 간다 이런 횟수만으로 이게 변비의 유무를 사실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 예, 하루에 한 번을 가더라도 뭐 변이 너무 딱딱하다, 또 보고 난 다음에 개운치 않고 잔변감이 남는다, 뭐 이러면 사실은 변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을 보고 난 후에 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변을 보고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할 정도로 맞아. 남생님 오늘 또 전문의께 나와 계시니까 변 모양에 따라서 뭔가가 다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변 모양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나나 모양이라고 해서 보통 굵기가 2cm 이상의 대변을 얘기하고요.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는 건강한 상태의 대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늘고 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식사량이 적었을 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변인데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가늘고 긴 대변이 오랫동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종양이나 암 같은 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토끼똥이라고 말하는 자잘하게 부서진 형태고 수분이 굉장히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섬유질이랑 수분 보충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묽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한 음식,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다거나 그렇지. 폭식이나 폭음을 했을 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아.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몸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시시하면서 여기저기서 아름아름 들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변비, 그것이 진짜로 알고 싶다. 변비약,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도 약이니까 일단. 약입니다. 약. 예. 어렵다 이거. X. 딱 절반으로 나눠지네요. 예. 왜 오라 생각합니까? 감기약도 맞아. 일시적으로 왔지만 같아. 치료가 되고 당분간 괜찮아지듯이 변비약도 일단 한번 청소를 해주고 이 자주 깨끗해지다 보면 이 장이 이제 재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는 단연간 먹어본 결과 변비약이 장 기능을 강화해줘서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가 됐으면 저는 예. 지금 안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변비약을. 근데 계속 먹고 있잖아요. 본인 경험사. 네,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치료가 안 돼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여기를 분분할 겁니다. 약이니까 당연히 치료에 도움이 되겠지, 어떤 식으로든. 아니야. 그냥 임시적으로 해결되는 거지 치료 자체가 되는 건 아닐 것이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변비 수저. 그러니까 연예인 크루분들이 말씀하신 게 사실 다 맞아요. 그러니까 변비약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우리가 배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건 맞는데 근원적인 장의 운동들 이렇게 아니면 이 변비를 일으켰던 그런 주요 원인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먹다 보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게으른 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일 안 해도 돼. 약이 들어오니까. 장까지 게을러.
면역 생기는. 나중에는 아예 변이를 아예 못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변비는 병도 아니고 가볍게 생각해서 약국에서 많이 변비약을 구매해서 아, 드시는 그거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근데 변비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약국에서 파는 것은 이제 4단계 자극성 하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하제들을 많이 팔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많이 먹게 되면은 아까 양경 닥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기능 회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가 처음 이제 왔다 그러면 혼자서 그렇게 약국에서 변비약 주세요 해서 드시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보시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변비약은 일시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변비에 요거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네다. 아니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진짜. 하나, 둘, 아니야. 셋. 맞는 오!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세 분이 O. 그리고 경환 씨는 X인데 일단 네. 왜 경환 씨는? 저는 이제 비흡연자입니다. 근데 이 심리적으로 그게 있어야 이렇게 그 대변을 잘 봤던 그런 뭐 그런 루틴 같은 거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장운동. 뭐 이게 뭐 더 열린다든지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이미 씨는 오래 들었어요? 저도 담배는 안 피는데 주위 사람들이 담배를 이제 피시면 끊어 이렇게 얘기하면 똥이 안 나오니까 피는 거야. 변비가 생기니까 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변명이네요. 변명해야지. 근데 그냥 이게 단순한 그냥 본인의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흡연을 하면 약간 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장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맞아. 정답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은 변비에 도움이 된다. OX.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X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금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면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아, 나는 화장실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우리 담배 위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담배에 중독되고 있는 거죠. 이 니코틴에 중독되고 있는 건데요. 이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부교감신경을 좀 자극해서 장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장이 이완되면서 장 운동이 가속해서 이제 배변을 좀 촉진시키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금단 현상의 하나로 바로 변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많은 흡연자가 변을 볼 때 흡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할 때마다 변이가 느껴지는 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조건 반사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흡연 자체가 사실 변비의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암도 많이 걸리지만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를 핑계 삼아 흡연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진짜 반드시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친구분한테 가서 얘기 꼭 할게요.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이 변비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대장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변비 탈출 쾌변 버튼을 눌러라. 와, 쾌변 버튼? 이 손가락 하나로 변비 탈출이 가능합니다. 대장항문외과의 이름을 걸고 곧바로 쾌변을 볼 수 있는 푸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다른 일반적인 채소에 비해서 약 5배나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천연 변비약이라고 불립니다. 샥! 네, 바로 이 지긋지긋하고 독한 변비를 본인만의 비법으로 극복한 우리 몸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It's 몸신 타임! Let's go! 저렇게 말해주면 잘 쏜다고? 엄청 뭐 싼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소화가 되는 것 같아.
몸에 변이라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이돌이 멋진 퍼포먼스로 무대를 보여주는 예, 엄청난 예, 무대였습니다. 일단 오늘의 멈씨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비 탈출하고 퀸카로 거듭난 조에라라고 합니다. 건강님. 예. 아이돌인 제가 봤을 때는요,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요? 원장님이신데. 제가 과거에 진짜 잠깐 걸그룹 활동한 적이 있어요. 춤선이 좀 뭔가 다르다. 또 이렇게 운동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변비와는 완전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진짜 변비를 겪으셨던 건가요? 저는 원래는 변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13년쯤에 갑자기 망막 모세혈관 쪽에 종양이 생기면서 수차례 수술을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문제는 아니었고 항생제가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약성이 좀 독하다 보니까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을 많이 죽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항생제 부작용을 겪고 장 트러블이 좀 생기면서 변비까지 또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수술을 하면서는 운동과 식단을 좀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또 이 변비에 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변비 진짜 처음 경험해봤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배가 가스가 너무 차니까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파서 약국을 일단 갔습니다. 예. 약국에 가서 변비 약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또 가스를 빼는 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변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치료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네. 그 변비였을 때 예. 화장실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셨었어요?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간 적도 있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을 겨우 갔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괴로우셨겠다. 아무래도 이제 운동과 식단도 규칙적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살이 거의 20kg 가까이 증량, 네네네, 증량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아무래도 살이 찌거나 근육량이 떨어지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스트레스 요인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변비 때문에 배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얼굴은 사람 하나도 안 쪘어. 너무 신기하다. 에이, 거짓말. 저거 이렇게 합성이잖아요. 남의 하품 아니에요? 예. 아니 저 정도면 진짜 그 변만 20kg 아니었을까?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한. 팔다리 또 날씬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살도 찌나? 그러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렇죠. 저도 아이돌이다 보니까 각종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정확히 약간 변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젊은 사람 중에서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변비를 꽤 많이 경험하시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수분 부족입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음식에서 섭취되는 수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단인데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면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이렇게 식단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변비 해소에 중요한 식이섬유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 아니면 절식 때문에 장 운동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대장은 규칙적으로 식사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호동이도 예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네요. 거짓말! 프로그램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했는데 완벽하게 그 탄수화물 완전 제로. 단백질만. 고기를 쌈장으로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채소도 아예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때 당시 뭐 황제 다이어트. 완전히 그냥 육류만. 야, 그렇게 3일을 했는데 와, 저 화장실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제 몸에 돌이 있구나. 화장실에서 진짜 석이 나왔구나, 석. 짱돌이. 와, 이렇게 떡. 상상하지 마시고. 현재는 변비를 진짜 완벽하게 극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항생제를 복용을 해도 다시 재발하지는 않더라고요.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 아침마다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1일 일일 진짜 부러워요. 모닝. 네네. 개운하죠. 쾌변 킹카. 오늘의 몸신의 스킬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 건강 비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피드 만나보시죠. 와우. 너무 예쁘다. 쾌킨조 쾌변 퀸카 조에라. 사실 운동이나 뭐 건강에 모든 건 식단이잖아요. 맞아, 네네. 기본이죠. 특별히 우리 몸씨께서는 신경 쓰는 식단이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첫째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침 공복 루틴이 특히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찾은 저만의 아침 루틴으로 변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변을 부르는 아침 케빈 루틴 영상. 영상아! 어이구. 너무 예뻐. 일어날 때 누가 저렇게 이쁘게 일어나. 의식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변비로 또 고생을 해봐서 아는데 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루틴이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똥 싸면 기분 진짜 좋은데. TV는 쾌변을 부르는 모닝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난 찬물만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장은 농도 활발해지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초간단 귀리 쉐이크입니다. 귀리. 귀리는 슈퍼푸드로 유명하잖아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길래 아침마다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저거 먹으면 바로 신호 오겠는데. 아직 제 아침 루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린 키위 먹기. 그린 키위. 여러분, 그린 키위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키위 중에서도 이 그린 키위가 배변 활동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린 키위가 좋더라고. 골드보다. 여기까지 쾌변을 부르는 저만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화장실로 가볼게요. 안녕! 일단 저 남생이 네. 제가 얼핏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전날 그 방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방 공기하고 똑같은 온도로 아침까지 온 거잖아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가장 몸에 부담이 없는 온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차가운 물보다는 그렇게 미지근한 물, 실온에서 보관된 물을 마셔주는 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예. 따뜻한 특히 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드시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대변이라고 하는 촉촉한 대변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 함량이 70에서 80% 정도고요. 엄청나구나. 여기서보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단단해지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한약에서 바라보는 물의 중요성을 보면 동의보감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음양탕을 드시면 좋은데요. 음양탕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좀 차가운 물과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뜨거운 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좀 따뜻한 미지근함입니다. 따뜻한 미지근함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만드는 방법은 먼저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먼저 적당히 한 반 컵 정도 부은 이후에 4도씨에서 한 6도씨 정도의 그냥 차가운 물을 부어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드시면 참 좋고요. 드시기 전이나 후에 가볍게 운동까지 병행해 주시면 몸도 후끈후끈 따뜻해지면서 땀도 나게 되고요. 또 장 청소도 잘 돼서 노폐물도 배출되면서 변비도 예방되고 배변 활동도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지근한 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지. 네, 왜 뜨거운 물을 붓고 위에 차가운 물을 그치? 붓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주 좋은 습기게 질문이에요. 되면 온도 비슷할 텐데. 그렇죠. 옛날 사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들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다니까 서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들죠.
이걸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뜨거운 물을 붓고 그다음에 찬물을 부어서 머리 위로 올라왔던 열은 내려주고 아랫배가 차갑고 서늘했던 것은 위로 올려준다. 그냥 아침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 한 잔 먹으랑 음양탕 한잔 하세요. 이게 느낌이 달라. 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셔도. 아침에 돈 안 드는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좋은 보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다르네. 몸신 보니까 물을 마신 다음에 귀리 쉐이크를 드셨잖아요. 귀리는 어때요? 예, 그 귀리는 섬유질을 특히 이게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섬유질은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약간 젤처럼 형태를 만들어서 변을 부드럽게 해서 대변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귀리 쉐이크 마시고 나서 예. 키위 드셨는데 저는 키위가 좋다는 얘기는 또 처음 알았어요. 키위도 실제 변비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린 키위에는요, 물에 잘 녹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잘 녹지 않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 이 둘 다 들어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 소화기관 내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그리고 장을 자극해줘서요.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또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게 되죠. 그러면 골드키위는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상대적으로 그린 키위가 골드키위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 조금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린 키위를 드시는 게 좋고요. 골든 키위도 근데 맛있고 또 좋겠죠. 비타민C도 더 많고 해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변비 측면에서는 그린 키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골든 키위 또 관계자분들 많을 텐데. 마음이 쎄가지고. 왜 변비에는 그린 키위가 더 좋다는 거죠. 네, 조심스러워지네요. 첫 번째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섭취하고요. 이제 귀리 쉐이크 그리고 이제 그린 키위. 변비를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오늘의 몸신 아침 루틴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변비, 비켜, 트위스트 호흡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복부 전체를 사용해서 호흡을 해줘야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보통 이 복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해서 장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라해보시면 우리 왼쪽 하복부에 있는 이 대장이 좀 더 집중적으로 자극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매트가 있으시면요, 매트에 바로 앉아주실 거고요. 매트가 없으시면 우리 집이니까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다리는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요, 척추가 앞쪽으로 굽지 않도록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길게 세워주실 거고요. 우리 대장을 자극하는 거니까 대장과 가까운 왼쪽 무릎을 접어주실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는 왼쪽 무릎을 감싸주시고 왼손은요, 몸통을 비틀면서 뒤쪽 바닥을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나의 배랑 허벅지가 아주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4번만 진행하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는 나의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허벅지를 밀어내고요. 내쉬는 호흡에는요, 최대한 복부를 등판으로 당기면서 후 대장을 따내는 느낌까지 만들어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어볼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숨 쉬는 것보다 우리 몸통을 트위스트 된 상태에서 하니까 장기 안쪽에 있는 하복부, 대장이 짓눌려지면서 대장이 조금 더 자극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변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잠깐, 왼쪽 하복부 대장이 여기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직장이랑 그다음에 여기 구불결장에 있는 거의 대장의 거의 끝부분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잘해줘야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쑥쑥. 네. 자, 두 번째 동작, 변비, 비켜, 전신순환 스트레칭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변비 비켜! 변비 비켜! 자, 무릎을 꿇고 내발기는 상태에서 가실 건데요.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평소에 무릎이 아프시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매트를 이렇게 두툼하게 깔아서 무릎에 대주시거나 작은 쿠션을 깔아주셔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아이디어네. 진짜. 자,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요, 양쪽 손바닥 사이에 한쪽 발바닥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동작 불편하다고 다리를 조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나중에 동작이 너무 어려워져서 꼭
손바닥 사이로 발바닥을 이동시켜 주세요. 자, 뒤쪽에 있는 다리는요, 최대한 뒤쪽으로 멀리 뻗어주실 거고요. 양쪽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동일합니다. 호흡을 4번 진행해 보실 거예요. 숨을 한번 마셨다가 내쉴 때 나의 상체를 살짝 앞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복부를 등판 쪽으로 밀착시켜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마시고요. 내쉴 때 중심을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키면서 복부 등판 쪽으로. 복부에 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복부에도 부담을 주는 거고요. 고관절 안쪽에 있는 림프를 풀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주는 거예요. 이야. 네. 이제 원래 이제 사실은 2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또 추가된 게 있다고요, 동작이? 네. 방금 진행했던 동작에서 혹시 나는 더 극대화된 효과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 레벨업된 동작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손바닥이랑 손바닥 사이에 한쪽 발바닥 가지고 가고 반대쪽 다리 뻗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진행될 거고요. 접혀져 있는 발,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꼭 부러질 수 있어요. 접혀져 있는 쪽 발 쪽에 발을 크게 돌려서 나의 반대쪽 다리 뒤쪽으로 가지고 가시고 뒤에 있는 다리를요. 접어서 아이고야. 잡아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요.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거예요. 그래서 레벨업 동작인 건데요. 이 동작은요. 이렇게 15초 동안만 자기 머물렀다가 다리도 못 잡아.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너무 멀어요. 아니 근데 볼 때는 전문가답게 네. 너무 쉽게 하니까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그래도 다 할 줄 압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담았어요. 진짜. 이야. 어디서 이렇게 한숨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남 선생님 많이 놀라신 것 저는 같아요. 그냥 화장실 안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변비 얘기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우리 그 조혜라 몸신의 변비 비켜! 비켜. 저희스트 비법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 예, 동작이 맞는지 한번 네. 원장님께 체크를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서 보시더니. 아니, 제일 네, 가까이서 왼쪽. 보셨는데. 잠깐에 끌렸는데 하자마자 그렇게 땡을 치시네. 근데 너무 자신 있게 하셨어요. 당황해서 네, 맞아요. 이 상태에서 숨을 쉴 건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복부 전체를 사용하면서요. 왼쪽 하부에 있는 우리 대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몸통이 조금 더 허벅지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얼굴 말고요. 좋겠어요. 얼굴 말고요. 우리 죄송합니다. 네. 나의 복부를 이 허벅지랑 더 밀착시켜주세요. 그쵸. 이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배가 허벅지를 밀어내요. 밀어내셨나요? 안 밀려요? 그러면 날호흡이라고 해서요. 호흡을 이 밑에까지 보내지 못하고 위에서만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좀 피로감이 평소에 있을 수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호흡 방법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충분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지 않으시더라도요. 호흡만 크게 한번 해보실게요. 마시고 내쉬어요. 후, 배꼽 집어넣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마시고 내쉴게요. 후, 그쵸. 제가 지금 방금 눈으로 봤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그럼 처음으로 우리 또 남생이.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화장실 안 가시겠다고. 아이고. 자, 왼쪽 다리.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발끝 조금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복부랑 허벅지 밀착되셨어요? 네. 그래서 숨 2번만 쉬어볼게요. 마시고. 장을 배가 비틀어야 나와요.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마시고요. 내쉴게요. 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 그 대장 항문외과 또 전문의시니까 해보니까 자극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만히 자세할 때보다 숨을 쉬면서 배가 움직이니까 뭔가 뱃속이 쥐어 짜지는 기분이 확 들어오는데요. 예. 그럼 이제 다음 동작 또 바로 배워보도록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아기가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내발기는 자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손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바닥을 가지고 가주세요. 오른쪽 발바닥. 자, 네. 양기영 선생님 안 안 되네. 됐다. 네. 양쪽 손을 이제 오른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양생이. 양손을 다. 그렇죠. 혼자 싸우고 계셔. 오. 좋아요. 됩니다. 자, 호흡을 들어 마시고요.
네, 됩니다. 내쉬면서 쭉 배꼽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아니 여기서 바로 레벨업으로 바로 가죠. 레벨업으로. 레벨업 바로 네. 가볼까요? 오른손을요 크게 돌려서 왼쪽 엉덩이로 가지고 가요. 하이레벨이에요, 하이레벨.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잘하셨는데요? 남생 잘하셨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양 선생님만 잡으면 됩니다. 온다. 양당. 당겨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중심을 다 여기로 왔어요. 조금 실어보세요. 잠깐만. 다리가 너무 멀어. 다리를 밀어주시겠어요? 조금 요 다리를 뒤로 가지고 가보세요. 뒤로. 네, 앞쪽 다리를. 그리고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아프죠? 체중을 앞으로. 잡았다. 네. 쭉 펴주세요. 그렇죠. 아, 이거 자, 진짜 여기에서 5초만 더 해볼게요. 4, 자, 이거 운동입니다, 운동. 1 그만. 자리에서 조심히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네. 어떠셨습니까? 저요? 뭔가 좀 운동 효과가 느껴집니까? 저 방구를 몇 번 참은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아니, 나온 것 같은데. 호흡을 할 때마다 장을 자국이 쿵쿵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제대로 운동된 것 같아요. 네. 집이었으면 시원하게 꼈을 텐데. 근데 스튜디오라서 아쉽네요. 옛날에 보면 빨래를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빨래를 쥐어짜는 것 같은 그 빨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트레칭인데요. 이게 몸통이 전체로 돌면서 이 호흡을 해주니까 장들 전체가 이렇게 자극이 되고 척추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내장 기능도 되게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복부에 있던 그런 많은 노폐물들이 배출될 수 있어서요. 변비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래 심정을 알게 됐죠. 네, 저 빨래가 된 것 같은. 네. 빨래도 자아가 있었군요. 정말 함부로 이렇게 짜면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진짜 대단한 멘트셨어요. 빨래 심정까지. 네. 우리 남생 어떻습니까? 확실히 혈액순환이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골반 내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 전신의 혈액순환까지 지장을 받아서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몸신이 알려주신 이 운동법은 고관절도 자극해주고 이 주변 인대랑 근육까지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하반신 혈액순환까지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장운동까지 촉진이 될 거고요. 지나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긴장성 변비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법 잘 배워봤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같이 건강해지는 시간 닥트의 주문! 기다렸어요. 베비 탈출 이제 첫 번째 닥트의 주문 우리 김명호 한의사님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닥터의 주문은 바로 예. 변비 탈출 긴급 SOS 쾌변 버튼을 눌러라입니다. 와, 쾌변 버튼? 누르면 나오나요? 누르면 나옵니까? 네네, 이 손가락 하나로 변비 탈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변비에 좋은 특급 혈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 예. 그 전에 오늘 미남 한 분, 이남이셔야 됩니다. 미남 한 분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기만 해봐. 이남이에요. 나가기만 해봐. 제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는 없어요. 나는 몸실이다 우리 공식 미남 현영아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네네, 먼저 혈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상의 탈의를 좀 하셔가지고. 상탈해야 돼요. 산탈. 진짜 안 돼. 예, 하셔. 아니, 그.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잠깐만요. 네. 봐줄게 내가. 아, 진짜 엉망이야. 근데 봐줄게. 진짜 엉망이에요. 경아나 억지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관둬. 아니요. 기대된다. 다들 기대하고 있어. 기대된다. 바지를 왜 바지를 바지를 아니, 바지를 본 게 아니고, 요거 벨트 해야 되는 거, 벨트. 자신이 있나 봐. 그래서 앞으로 나가. 아니. 일단은 그러면 배를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우리 예. 볼록볼록해. 볼록볼록해. 살짝만 더 내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조심해 주세요. 네, 조심해서 딱 요만큼. 예. 나는 보인다. 첫 번째 변비 탈출 쾌변 버튼. 첫 번째 버튼은 바로 천추혈인데요. 천추혈. 네네.
이 천추혈이라는 자리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대장의 모혈이라 그래서 대장의 기운이 복부 쪽에 몰려 있는 혈자리다 이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천추의 혈자리를 먼저 표시해드리면 배꼽 옆으로 한 3cm 정도 이쭉 가다 보면 쑥 들어간 자리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배꼽 라인에 따라서 있습니다. 호흡은 반드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해야지 숨을 들어 마실 때 누르게 되면 오히려 긴장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먼저 한번 눌러볼 텐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는데 가볍게 눌러보시면 혹시 긴장된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요. 후 들어가시고요. 와, 시원하겠다.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복직근이라고 하나 아니면 복막 정도에 딱 됐을 때 딱딱한 감각이 있어요. 만져보시다 보면 그 경결점에서 살짝만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자리 눌러줄 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혈자리라는 것이 꼭 점이 아니고요. 그 부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혹시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어요. 만져보면. 그럴 경우는 손바닥을 전체로 해서 이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꼭 위에서 전체로 눌러줄 때 진짜 농담 아니고. 네네네. 특히 양쪽을 이렇게 같이 눌러주지만 유달리 한쪽이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 부위를 조금 더 많이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중학생 때부터 여기 배꼽 옆에 말씀하신 한 세 손가락쯤 부분이 뭉쳐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누르면서 살았어요, 여기. 아, 왼쪽을? 네. 아, 근데 여기가 혈자리였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못 가서 배가 답답하고 불편할 때 여기를 항상 눌러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 화장실 가기 전에 약간 배변 느낌이 있을 때 복부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평소에도 복부를 자꾸 눌러주시면 좋은데 스스로 누를 때는 한번 자기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복부 옆으로 해서 숨을 들어 마시는 때 그러면서 상체에서 굽히면서 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손을 갖다 조금 더 윗손을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은 아프다는 느낌을 가지면 더 자극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이 자리를 해주면 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사까지도 동반하는 과민성 대장증후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대장에 궤양까지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대장염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자리를 눌러주게 되면 위장과 대장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복부 비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기혈순환이 안 돼서 뭉쳐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음 혈자리는 바로 복결혈인데요. 복부에 있는 결, 뭉쳤다, 결체되어 있다, 결정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복부에 약간 이게 딱딱하고 뭉쳐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요 자리를 눌러주는데 이 자리는 어디에 있냐면 요 거리만큼을 또 가는 거예요. 그 아래로 엄지손가락 거리만큼을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긴가 보다. 이 자리는 사실은 서양의학적으로 봐도 상행, 하행 대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준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먼저 만져보시면 아프겠는데? 이 자리로 아프겠는데? 이때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여기 잡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눌러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이렇게 같이 만져보시면 근데 지금 장 상태 화장실 갔다 오셨나 봐요. 예, 저는 그래도 아주 말랑한 편이에요. 저는 화장실도 안 가는 연예인처럼 생동하고 살았는데. 영화님 같은 경우는 많이 뭉쳐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만 만들면 특히 오른쪽에 직장으로 내려가는 아까 말한 딱딱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숙변이라고 그러죠. 이 숙변을 제거할 때는 이 복결혈을 더불어 주시면 좋거든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후 눌러주시고요. 요걸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가면 아무래도 딱딱했던 변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변을 보실 때 이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변 볼 때 훨씬 항문이 찢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복부를 해주면 미리미리 변비도 예방하고 장 기능도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부터 눌러주면 더더욱이나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방금 받았잖아요. 약간 여기 스트레칭 된 것 같아. 되게 여기 좀 자유로워요 지금. 좀 몇 번 눌렀다고. 열기가 느껴집니까? 좀 따뜻해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거 있잖아요. 스트레칭 막 심하게 하면 시원한 것처럼 계속 하는데 여기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 예.
자, 변비 탈출 두 번째 닥터의 주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대장 항문외과 우리 남수민 닥터께서 아주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일단은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대장항문외과의 이름을 걸고 절대 킬포, 변비 탈출, 곧바로 쾌변을 볼 수 있는 푸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궁금하다. 변비에 이제 음식이 빠질 수가 없죠. 예, 음식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직접 추천하는 변비에 좋은 푸드 과연 뭘까요? 예상해 보세요. 아, 저는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뭘까요? 수분 아닙니까? 그렇죠. 커피 먹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 고구마. 와. 고구마 좋다고 하잖아요. 다양한 어떤 뭐 음식에 대한 추측들이 있는데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제가 공개해드릴 변비 탈출 푸드 바로 샥! 뭐지? 바로 샥! 오! 네, 바로 보라색 푸드 적채랑 푸른입니다. 푸른 색깔 어떻네. 푸른은 오늘도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 나 근데 되게 궁금하긴 했어. 푸른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나 푸른이라는 단어는 너무 낯선데. 푸른은 저희 그 500만 변비인들에게는 너무 유명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팩으로 파는 거 봤어요. 팩으로. 그냥 이거는 뭐 주스로도 있고 이렇게 말린 형태로도 있고 한데 푸른이 뭐예요? 이게 채소의 아니 그냥 과일이에요? 약 아니고 자연으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에는 거의 최고예요. 잘 싸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재료는 적채입니다. 이 적채는 양배추의 한 종류인데 많이 보죠. 일반적인 다른 양배추에 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라이신과 포도당, 비타민 등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강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무엇보다 적채에는 식이섬유가 15.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조절해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서 변비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적채는 일반 양배추보다 월등히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 그리고 루테인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항암, 항염증 효과에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대장암 예방에도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푸른은 서양 자두를 건조한 건 과일의 일종이고요. 천연 변비약이라고 불립니다. 변비 예방에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푸른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를 정말 풍부하게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푸른 100g의 식이섬유가 약 7g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과보다 3배 정도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은 또 불용성 식이섬유랑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이 식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서 젤 형태로 변화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예. 불용성 식이섬유인 소르비톨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음식과 대장 속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 자체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소르비톨 자체만으로도 이 성분 가지고 변비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환자에서 이 푸른을 섭취했을 때 일반적 다른 위약을 섭취했던 환자보다 배변 횟수랑 그다음에 배변 양상에 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르비톨. 좋아요. 선생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다고들 하는데 그럼 이 푸른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그렇죠. 네. 하루 권장량은 푸른 같은 경우에는 한 100g 정도거든요. 이거는 개수로 치면 하루에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꽤 많이 먹을 수 있네. 오히려 이걸 넘어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강조하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PPL이구나. 예. 그렇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o PPL입니다. No PPL. 예. Never, never. 예, 그냥 푸른이다. 푸른 하나수 푸른. 우리 남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먹는 걸 더 추천하시는지. 쿠키시자. 사실 음식은 바로 쾌변 보라보라 샐러드입니다. 보라보라 샐러드. 이 재료를 가지고
쾌변, 보라보라 샐러드를 이제 만드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적채를 한 4분의 1 정도 썰어주셔서 그렇죠. 이거를 잘게 채를 썰어주셔서 이렇게 두른 다음에 드레싱 삼아서 플레인 요거트를 한 2바퀴 정도 둘러주시고 푸른 자체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한 입 크기 알맞게 적당히 잘라서 넣어주시면 그냥 완성입니다. 쾌변 보라보라 샐러드 완성입니다. 아니 이게 장에 좋은 게 다 들어있네. 요거트.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그거네 약간 맛이. 이게 그 두바이 가면 대추 유명하잖아요. 대추야자. 말린 거. 대추야자 그거랑 맛. 푸른이 너무 달콤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소스에 되게 의존하잖아요. 소스 대신 이 푸른을 좀 더 많이 넣어 먹으면 다이어트 소스 양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먹을까인데 실은 요거트보다 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 발사믹 소스 해가지고. 나는 몸실이다. 오늘은 암을 부르는 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고 건강한 꿀팁을 정말 우리 전문님들께서 남김없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몸신 자기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일단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진짜 영광이었고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효과 봤던 루틴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또 의학적인 접근으로 더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들 저도 배워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미나 씨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좀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화장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방심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빅재미는 물론 더 건강한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건강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웃음! 나는 멋지다! 함께 만나요. 화장실 갑시다. 채널 A